그렇습니다. 홈팀 대구FC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조현욱 골키퍼, 조영훈, 안재훈, 이종성, 이준희, 레오, 최호정, 류재문, 세르징요, 조나탄, 에델이 나왔습니다. 김동진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오는 자리에는 지난 경기 경고 누적으로 못 나왔었던 조영훈 선수가 들어오면서 3백을 그대로 구성하고 있고요. 네. 최전방은 역시 파괴력을 발휘하고 있는 조나탄과 에델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밑에 이제 류재문과 세르징요가 지원을 해주고요. 좌우 측면에는 이준희와 레오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역시 조나탄과 에델이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서울 이랜드FC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김영광 골키퍼, 전민광, 칼라인 미첼, 양기훈, 김태은, 김성주, 김창욱, 조원희, 김재성, 주민규, 타라바이가 나왔습니다. 마틴네리 감독은 그 전에 실점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지난 경기에서 무실점을 했기 때문에 선수 명단에 변화를 주지 않은 모습이에요. 네, 경기 출발했습니다. 화면의 왼쪽이 대구FC, 오른쪽이 서울 이랜드FC입니다. 순식간에 앞쪽으로 공간이 열렸었는데요. 네. 걷어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352 포메이션을 가동하면서 미드필더에서의 강한 압박, 그리고 좌우 측면에 있는 이준희와 레오를 앞세운 측면 공격에 의해서 공격을 푸는 장면이 있는데 네. 서울 이랜드의 수비수들이 흔들리면 그 틈을 에델과 조나탄이 너무나 잘 파고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 이랜드 입장에서는 수비의 안정감을 유지하는 것이 1차 과제예요. 네. 최근 물오른 공격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에델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이영진 감독도 에델 선수가 전반기에는 K리그 챌린지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 완전히 적응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양기훈이 앞쪽으로 머리로 끊어냈습니다. 가운데에서 타라바이 왼쪽 측면 전방을 봤습니다. 네, 괜찮아요. 네. 서울 이랜드FC 같은 경우에는 역시 선이 굵은 축구를 해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미드필더 라인에서 김재성이 좌우 측면으로 많이 움직여주면서 김성주라든가 타라바이하고 호흡을 맞추고 주민규는 득점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점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김성주 선수는 이름을 바꿨죠. 네. 최근 부모님의 권유로 김영근에서 김성주로 개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죠. 그렇죠. 근데 이정엽 선수를 비롯해서 개명하는 선수가 몇몇 있습니다. 네. 서울 이랜드FC가 마케팅을 정말 잘하는 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니폼을 많이 팔았는데 김영근 선수의 이름을 새겨놓은 유니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영근 선수 이름이 새겨진 유니폼은 그 나름대로 희소성이 있겠죠. 그렇군요. 네, 이 창단 멤버로서의 희소성도 있고 이제 팬들에게는 김성주 선수가 과거에는 김영근 선수였어. 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소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왼발을 잘 쓰는 김영근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이제는 김성주라고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가운데에서 뒤로 꺾어주었습니다. 자, 서울 이랜드FC 같은 경우에는 역습을 취하는 게 좋지만 역습이 막혔을 경우에는 지금처럼 철저하게 템포를 조절하는 것이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김성주 앞을 보았습니다. 머리 가로막혔고 세르징요 뒤로 레오가 앞을 길게 봤는데요. 빠르게 뜁니다. 네, 이런 패스에 대해서 서울 이랜드FC는 조심해야 돼요. 네. 한 번에 넘기는 패스에 대해서 에델과 조나탄은 스피드를 보유한 상태에서 볼을 탈취하고 바로 슈팅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득점 기회가 나오면 그 기회를 잘 놓치지 않는 선수들이 바로 에델과 조나탄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K리그 챌린지 최강의 투톱이 지금 양 팀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에델과 조나탄도 무섭지만 타라바이와 주민규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측에서 몸싸움 과정 넘어졌습니다. 파울이 선언됐고요. 조영훈 선수가 반칙을 범하는 장면이었는데요. 네. 이 조영훈 선수는 다른 선수들보다는 체력적인 부분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가 있고요. 지난 경기를 뛰지 않았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수비 라인을 조절하는데 집중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서울 이랜드FC의 프리킥, 키커는 김재성입니다. 조금은 멀지만 충분히 세트피스를 노려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문전으로 바로 올리겠죠? 네. 김재성이 선수들의 위치를 재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재성 올려주었습니다. 박스 안쪽 머리로 끌어냅니다. 조영훈. 조나탄이 머리로 앞으로 밀어주었고요. 연결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가로막혔고 달려 나오면서 김재성
다시 한번 전방으로 등지면서 볼을 지켜냈습니다. 자, 지금 같은 패스는 매우 좋아요. 네. 한쪽 측면으로 수비를 몰아놓고 반대편에 있는 타라바리를 겨냥한 롱패스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스로잉 공격 안쪽으로. 레오 선수가 신장은 작지만 헤딩은 정말 잘하는군요. 네. 네. 워낙에 타이밍을 잘 맞추는 선수예요. 네. 이 레오 선수가 윙어로 기용이 됐지만은 사실 윙백으로 이제 최근에 많이 뛰지 않습니까? 네. 올 시즌 거의 윙백으로 뛰고 있는데요. 윙어로서 영입했다가 윙백으로서 눈을 떴죠. 그렇죠. 측면 다시 밀어주었습니다. 볼이 서울 이랜드FC의 진영으로 깊숙한 곳으로 글러왔습니다. 서울 이랜드FC 같은 경우에는 주민규 선수가 간판 스트라이커 역할을 해주고 그 타라바이 선수가 최근 6경기에서 7골을 넣을 정도로 무섭게 네. 득점포를 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김재성 선수가 도움 10개를 기록하면서 챌린지 도움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네. 이 세 선수가 공격 쪽에서 호흡만 맞추면 충분히 득점포를 가동할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김창욱이 앞을 봤는데요.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네. 타라바이! 옵사이드예요. 네. 자, 옵사이드가 나오긴 했지만 타라바이의 움직임 자체는 매우 날카롭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좋은 흐름을 오늘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영진 감독은 10년 감수했겠습니다. 네, 순간 놀랐어요. 네. 이 서울 이랜드FC의 이 투톱 라인의 움직임 중에 가장 좋은 거는 주민규가 수비 라인을 끌고 나올 때 타라바이가 뒷공간을 파고드는 겁니다. 네. 좀 전에도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그렇죠. 앞을 길게 봤는데요. 오른쪽 연결 직전에 끊어냈습니다. 마틴 네니 감독이 수원FC에게 1대4 대패를 당한 다음에 수비 훈련을 굉장히 집중했다고 해요. 네. 오, 볼 뺏어내면서 조원희가 넘어졌습니다. 파울은 선언되지 않았고 앞쪽을 봤습니다. 에덴 몸싸움 이겨냈는데요. 박스 안쪽 걷어냈습니다. 에델과 양기훈의 스피드 경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은 양기훈 선수의 마지막 집중력이 빛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델도 슈팅을 하지는 못했지만 상당히 만족해하는 표정이에요. 네. 오른쪽 파울 내지 말라고. 코너킥입니다. 에델이 직접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스 안쪽에 선수들이 모두 들어와 있고요. 에델 올려줬습니다. 머리 맞고 뒤쪽으로 흘러나왔습니다. 가볍게 제쳐냈는데요. 김재성 오른쪽 측면 김성주 볼 살려놨습니다. 자, 지금 돌파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네, 앞쪽에 주민규가 있는데요. 김창우 달려나오면서 잡았습니다. 몸싸움 조영훈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대구가 3백을 쓰면서 전체적으로 수비의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좌우 측면에 있는 이준희와 레오가 내려오거든요. 네. 그리고 수비를 할 때 보면은 최호정과 세르징요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수비 라인과의 간격 조절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측면을 뚫었다고 생각을 할 때 역시 3백은 안정감을 유지하면서 조용훈 선수가 앞쪽으로 나와서 끊는 동작이 나오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틴 네니 감독도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다시 한번 대구의 진영 쪽으로 이종성의 처리. 근데 이 경기는 어떻게 본다면 대구 입장에서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서울 이랜드FC를 상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구 입장에서는 이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둔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1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데 서울 이랜드FC는 이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라인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틈을 대구 FC는 파고들겠죠. 이미 한 경기를 더 치른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 이랜드FC는 앞으로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대 전적에서도 대구가 2승 1무를 앞서 있기 때문에 네. 대구 선수들이 심리적으로 우위를 차지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죠. 앞쪽에 에델 양기훈과의 경합. 오늘 계속해서 양 선수가 맞부딪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대구 FC가 에델 선수를 활용하는 건 좋아요. 네. 하지만은 지금처럼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순간적으로 방향 전환을 통해서 조나탄에게도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네.
지금 볼을 걷어내는 과정에서 레오가 걷어차였습니다. 레오 선수는 올 시즌 정말 활약이 대단해요. 네. 그러니까 조나탄과 에델에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오른쪽 측면에서 공수에서의 역할을 잘해주고 있고요. 그 순간적인 드리블 돌파 이후의 크로스는 정말 일품입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가져가게 되는데요. 키커는 에델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광 골키퍼도 상당히 긴장한 모습. 네, 천하의 김영광 골키퍼도 이 장면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무척 가까운 위치 올려주었습니다. 자, 반대편 헤딩 높게 뜹니다. 아무도 볼을 처리하지 못했는데요. 네. 자, 서울 이랜드 FC의 볼이 선언됐습니다. 지금도 프리킥 자체는 너무나 날카롭게 들어갔어요. 네. 근데 마지막 순간에 칼라이 미첼이 걷어내는 장면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김영광 골키퍼가 나올 때 반칙을 했다는 거죠. 네. 위기를 잘 넘겼습니다. 김영광. 이쪽으로 길게 머리로 끊어냈습니다. 타라바이 가운데로 주민규. 서울 이랜드 FC에서는 이 경기의 선제골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패스가 상당히 좋았는데요. 에델이 따라가서 잡았습니다. 에델 측면으로 열어줬고 레오 크로스 박스 안쪽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네, 좀 낮고 빠른 크로스였는데 물론 크로스가 마지막 순간에 정확도가 떨어졌다고 할지라도 서울 이랜드 FC의 수비도 흔들리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네. 그렇다면 측면 쪽에서 낮고 빠른 크로스를 조금 더 많이 시도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레오가 작은 몸집이지만 상당히 빠른 몸놀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에델 선수가 개인 돌파를 계속하다가 순간적으로 레오 선수하고 원투 패스하는 장면이 나왔었는데 네. 굉장히 날카로웠죠. 그렇습니다. 에델 선수가 골을 많이 넣으면서 갈수록 잘생겨지는 것 같아요. 네. 그 에델 선수도 한미모하지만 조나탄 선수는 대구 팬들에게 대구의 호날두라는 별명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얼핏 보면 정말 호날두 같아요. 네. 얼핏 봐야 됩니다. 네, 선수들이 골을 많이 넣으면서 상승세를 타면서 외모도 상승을 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워낙에 자신감이 붙는 플레이를 하니까요. 네. 조나탄 등지면서 지켜냈고 앞쪽을 봤습니다. 애들이 부지런한 움직임을 보여주는데요. 앞쪽에 칼라이 미첼 꺾어졌고 박스 안쪽 조나탄 막힙니다. 볼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세르징요 막아냅니다. 자, 김영광 골키퍼의 눈부신 선방이네요. 네. 저 수비 라인이 완전히 붕괴되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광 골키퍼가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유지했기 때문에 실점하지 않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대구의 에델, 조나탄, 세르징요로 이어지는 이 슈팅 라인은 정말 무섭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김영광 골키퍼이기에 막았던 장면이거든요. 네. 일단 이 패스가 좋았어요. 조나탄이 들어가는 타이밍에 맞춰서 넘겨주죠. 네. 그 조나탄이 바로 슈팅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김영광 골키퍼 그 다음 동작을 보세요. 재차 골문 쪽으로 오면서 마무리 짓는 장면을 막아내거든요. 네. 역시 선수 생활의 대부분을 국가대표에서 보낸 그 명성이 있습니다. 네. 이 김영광 골키퍼가 등번호에 있는 이름은 글로리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빛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처럼 각도를 좁히면서 한번 막아내고 재차 골문 쪽으로 오면서 다시 낮고 빠른 크로스에 대해서 반응하기에는 또는 슈팅에 대해서 반응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김영광 골키퍼가 자신의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원이가 앞쪽으로 날카롭게 패스해봤지만 곧바로 조현우에게 갔습니다. 전반 13분이 지난 상황. 아직까지는 대구가 조금 더 활발하게 공격을 펼치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서울 이랜드 FC의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네. 그 부분을 파고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기에서 서울 이랜드 FC 입장에서는 선제골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선제골을 못 듣고 선제 실점을 할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렇습니다. 타라바이의 크로스 가로막혔습니다. 뒤쪽으로 레오가 다시 밀어줬는데요.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대구의 브라질 출신의 공격수들 무섭죠? 네.
에델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 출신인데 팔레스타인 국적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시아 쿼터제로 영입이 된 상태고요. 근데 에델, 조나탄, 레오가 워낙에 호흡이 좋고 그런 상태에서 세르징요 선수도 2선에서 패스 지원을 너무나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K리그에서 유일하게 외국인 선수 4명을 보유한 팀 아니겠습니까? 네. 약간 느낌은 샤흐타르 도네츠크 느낌이 들죠. 공격은 브라질 출신이, 네. 그리고 수비는 이제 국내 선수들, 자국 선수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대구 같은 경우에도 수비는 국내 선수들이, 그리고 이제 공격은 브라질 출신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선수들, 최호정이라든가 류재문이라든가 이 선수들의 활약은 매우 좋고요. 네. 그 이준희 선수가 오른쪽에 있는 레오만큼 왼쪽에서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국내와 해외 선수들의 호흡이 잘 맞는 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조원희 선수가 많이 뛰면서 노루 패스를 계속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네.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창우 오른쪽 좁혀 들어갑니다. 다시 조원희에게 전진 패스 라인 따라서 밀어주었습니다. 김재성 칩샷 측면 크로스 올리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이준희 선수가 따라와서 크로스를 방해하는 동작이거든요. 네. 김재성 측면에서 전민광 올려줍니다. 박스 안쪽 끌어냈고 뒤쪽 잡았습니다. 그대로 슈팅 굴절되면서 나가기 직전에 잡았습니다. 네, 괜찮아요. 네. 결국 서울 이랜드 FC가 완전히 뒷공간을 파고들면서 득점포를 가동하기에는 대구의 이 3백의 안정감이 매우 탄탄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힘과 높이에서 분위기를 잡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레오가 빠르게 공격을 전개해봤지만 깃발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경기에 선발 출전한 양팀의 투톱들의 골을 합치면 대구가 34골 그리고 서울 이랜드 FC가 36골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무섭죠? 네. 안쪽으로 걷어냈습니다. 자, 기회예요. 김재성 밀어줍니다.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타라바이 오른쪽 측면으로 걷어냈습니다. 지금 조용훈 선수의 수비가 좋았어요. 네. 일단 김재성이 박스 앞에서 볼을 잡으면 대구 입장에서는 위기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비 집중력을 최대한 높여야 됩니다. 네, 크로스 올라왔지만 제대로 걷어내지 못했습니다. 등지면서 지켜냈고 박스 안쪽. 주민규가 득점포를 재가동하려면 저 플레이가 살아나야 돼요. 네. 등지는 플레이에 의해서 공간을 만들고 그런 다음에 반박자 빠른 슈팅으로 골을 기록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대구의 전방 압박이 상당히 매섭습니다. 주민규 밀어줬고 박스 안쪽 앞에서 넘어졌습니다. 네, 그대로 전개를 시키네요. 네. 좀 타라바이가 스피드를 높이면서 침투하려고 할 때 조용훈이 끌어내는 장면인데 지금 볼의 소유권이 타라바이에게 있지 않았다고 본 것 같아요. 네. 누구에게도 볼 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충돌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타라바이 선수와 조영훈 선수가 충돌을 했는데 조영훈 선수가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네. 직접 가격을 당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바닥에 구르면서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타라바이 선수는 반칙이 아니냐며 주심에게 얘기하는 모습이고요. 네. 주심은 타라바이 선수가 어깨를 먼저 넣으면서 볼의 소유권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본 것 같고요. 그렇군요. 조영훈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조윤우 측면 이종성 안재훈 조영훈에게 일단은 볼을 돌리면서 틈새를 엿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같은 장면에서는 최호정이나 세르징요가 내려와 줘야 되죠. 네. 그러면서 볼을 잡고서 다시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세 선수가 계속 볼을 주고받고 있는데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운도 어느 정도 따랐다는 거는 최우정이나 안재훈이 상주에서 제대하면서 돌아왔거든요. 네. 그 다음에 제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에델 가슴으로 받았고 조원희의 발에 맞고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안쪽으로 던져주었습니다. 볼을 뺏겼는데요. 조영훈의 반칙.
오늘 조용훈 선수는 카드 조심을 좀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타라바이하고 계속 충돌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김성주 앞쪽으로 길게. 안재훈 몸싸움 이겨내고 밀어줬습니다. 에델. 네, 잘 봤죠? 왼쪽 선택. 빠르게 올라옵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가로막혔군요. 세르징요 뺏어냈습니다. 달려 나오면서 충돌. 경기는 그대로 진행. 세르징요 안쪽으로 밀어줬고 에델 밀어줬습니다. 박스 안쪽 슈팅 골입니다. 유재문. 자, 순간적으로 유재문 선수가 뒷공간으로 들어가는 움직임이 너무나 좋았고요. 네. 그런 상태에서 깔끔한 마무리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올 시즌 5번째 골을 꽂아 넣었습니다. 유재문. 자, 유재문이 이렇게 된다면 2경기 연속 골이죠? 네. 대단합니다. 대구가 전반 20분에 유재문의 선제골로 1대0 앞서갑니다. 자, 이 장면 보세요. 여기서 이 전진 패스가 기가 막혔거든요. 네. 에델 선수가 유재문이 돌아 들어가는 걸 보면서 찔러줬고요. 유재문 선수, 김영광 골키퍼가 각도를 좁히고 나옴에도 불구하고 역시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낮고 빠른 슈팅으로 마무리 지었거든요. 네. 정말 침착한 마무리였습니다. 이영진 감독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확실히 챌린지 리그 현재 선두다운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대구. 네. 이 대구가 최전방에 있는 에델과 조나탄이 수비 라인을 계속해서 끌고 다니니까 유재문 선수에게 기회가 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그 유재문 선수가 이 투톱 밑에서 너무나 뒷공간으로 빠져 들어가는 장면이 너무나 날카로웠어요. 그렇습니다. 아, 에델 선수가 몸놀림이 정말 좋군요. 그렇습니다. 넘어지면서까지 킬 패스를 연결했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서울 이랜드FC는 매우 급해지죠. 그렇죠.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 시즌 양 팀이 세 차례 대결을 펼쳤는데 2승 1무를 거뒀단 말이에요. 근데 서울 이랜드가 승점을 획득한 4월 4일 경기에서는 서울 이랜드FC가 선제골을 넣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1대1로 끝났었는데 그 다음 두 차례 대결에서는 서울 이랜드FC가 골을 못 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제골을 내주면서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네. 물론 7월 1일 경기는 경기 막판에 조나탄 선수가 결승골을 넣긴 했지만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서울 이랜드FC 입장에서는 선제골을 넣는 게 중요했는데 일단 이제 먼저 실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마틴네릴 감독 입장에서는 후반전 어느 시간대가 들면은 라인 자체를 올리면서 더욱더 공격적인 전술을 쓸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4월 4일 대결 이후에 아직까지 대구를 상대로 골맛을 보지 못한 서울 이랜드FC입니다. 조원희 밀어줬습니다. 김성주 접었고요. 왼발 슈팅 가로막혔습니다. 서울 이랜드FC 입장에서는 중거리 슈팅을 많이 시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김성주가 확실히 왼발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재성. 상징적인 표현을 좀 하자면은 서울 이랜드FC 입장에서는 이 경기를 수비전으로 가면 안 돼요. 네. 결국 대구의 수비가 더 탄탄하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결국 이 경기는 화력 대결로 가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서울 이랜드FC 입장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이고 조금 더 파상 공세를 펼치는 모습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대구가 수비가 상당히 강한 팀입니다. 현재 경남과 함께 리그에서 최소 실점 공동 1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네. 가운데서 류재문이 넘어졌는데요. 이 대구의 조광래 사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을 때 프리시즌부터 3백에 대한 훈련을 굉장히 많이 했고 네. 이 3백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올 시즌에 습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경기에서 다 나타나고 있어요. 네. 사실 그런 대화를 나누셨을 때가 대구가 조금 부진할 때 아니겠습니까? 네. 시즌 중반이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을 표하는 모습이었는데 네. 그 이유를 뭐 경기마다 입증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 밑바탕에는 이영진 감독의 리더십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이영진 감독이 외국인 선수와 국내 선수의 조화를 잘 이뤘고 그 상태에서 수비의 안정감뿐만 아니라 공격의 파괴력까지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달려나오면서 잡았습니다.
세 명을 달고 뛰는데요. 조나탄. 자신감이 레오에게 있어요. 열렸습니다. 레오 박스 앞에서 넘어졌습니다. 네, 지금 진로를 방해했다고 보는 거죠? 네. 정말 가까운 위치에서 프리킥을 다시 한번 얻어내는 대구. 다시 보시죠. 대구의 공격은 날카로워요. 네. 양기훈의 반칙인가요? 네. 위치를 먼저 선점하고는 있었는데 지금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반칙을 범하고 말았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페널티 박스 라인에 바로 붙어서 프리킥이 주어졌습니다. 이번에도 키커는 에델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 골을 실점한 김영광 골키퍼. 더욱 긴장한 표정인데요. 대구의 프리킥. 에델 낮게 들어왔습니다. 슈팅! 네. 막힙니다. 다시 한번 재차 슈팅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영훈의 슈팅은 높게 솟구쳤습니다. 지금 프리킥 처리는 허를 찌르는 프리킥 처리였어요. 약속된 플레이였거든요. 네. 모두가 높게 올리면서 분전에서 높이 경쟁을 시킬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을 때 낮고 빠르게 이 선에서 들어오는 선수에게 기회를 줬거든요. 네. 하지만 제대로 슈팅 타이밍을 가져가지 못하면서 추가 득점에는 실패했습니다. 김창욱 오른쪽 뒤로 내줬습니다. 김재성 이미 한 골을 실점한 상황. 서울 이랜드FC는 시간이 별로 없게 느껴지겠습니다. 네. 일단 서울 이랜드FC 입장에서도 전반전에 1대1 스코어를 맞춰놓고 끝내기를 원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앞쪽을 봤지만 좀 길었습니다. 양기훈의 차단. 조원희 전방으로 볼이 가면 조나탄과 에델이 순간적으로 그 볼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레오까지 가세를 하면서 공격력이 갈수록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칼라이 미첼. 그러니까 수비수들이 맞기에는, 특히 양기훈 선수가 맞기에는, 조나탄은 역시 몸싸움도 강한 모습이 있는데 레오는 또 작고 빠르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양한 공격수들이 다양한 형태로 지금 부딪혀 오니까 수비수들은 각각의 대응에 어려움을 조금씩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 잡히는 레오 선수 상당히 빠른 몸놀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가변석이 설치돼 있죠. 서울 이랜드FC의 스로인. 대구 스타디움이 2001년도에 개장했는데 자 들어갑니다. 박스 앞쪽 뒤로 내줬습니다. 세레징요의 차단 밀어줍니다. 속도 경쟁 왼쪽 측면 접어냈고 연결 좋았습니다. 에델이 빠르게 뜁니다. 왼쪽 측면입니다. 앞쪽에 주민규 박스 안쪽까지 들어왔고요. 에델 칼라이 미첼의 차단. 네, 지금 에델 선수가 페널티킥을 유도하는 동작이었는데요. 네, 페널티킥이 선언되진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김상우 주심은 휘슬을 불지 않았습니다. 칼라이 미첼이 올 시즌 서울 이랜드FC의 수비의 중심 역할을 하는데 지금도 대응을 잘했습니다. 네. 볼이 바깥으로 나갔고요. 근데 역습 장면에서 조나탄과 레오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장면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특색이 있었거든요. 네. 다시 한번 코너킥. 이번에도 키커는 에델. 낮게 올라왔습니다. 타라바이가 끊어냈고요. 뒤쪽 잡아놨습니다. 볼을 살려놓고 있는 대구FC. 오른쪽에 조나탄. 조나탄 올려줍니다. 궤도가 좋지 않았고요. 김창욱. 서울 이랜드FC의 역습 찬스. 타라바이. 오, 잘 봤어요. 길게 봤습니다. 김성주. 김성주 꺾어줬습니다. 박스 안쪽. 네. 지금은 주민규에게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 네. 최우정 선수가 들어오면서 끊어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주민규가 잡았더라면 동점골이 터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주민규 선수가 손가락을 들면서 2cm 모자랐다 이런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이 패스가 너무나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 패스를 최우정 선수가 읽었어요. 그렇습니다.
최우정의 좋은 수비. 하지만 수비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다리를 좀 다친 것 같습니다. 좀 근육 쪽인가요? 네. 일단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엔 서울 이랜드 FC의 코너킥입니다. 김성주가 준비하는데요. 전반 29분 김성주 올려주었습니다. 헤딩 다시 나갑니다. 서울 이랜드 FC 입장에서는 역습에서 효과를 못 본다면은 철저하게 높이 경쟁을 시켜도 나쁘지 않아요. 네. 이 타라바이의 키가 작다고 하지만은 다른 선수들 주민규라든가 뭐 김재성이라든가 조원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은 높이 경쟁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네. 올라왔고요. 머리로 끌어냅니다. 뒤쪽 그대로 슈팅 벗어납니다. 김창욱이었는데요. 네, 굉장히 좋았죠. 네. 흐름볼에 대해서 중거리 슈팅으로 가는 모습이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서울 이랜드 FC는 중거리 슈팅을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의 코너킥을 잘 벗어난 대구. 조현우. 볼이 그대로 떨어졌고요. 에델. 레오.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좀 충돌이 있었네요. 네. 전민강 선수가 점프를 할 때 손을 좀 든 것 같은데 에델 선수가 얼굴을 가격당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장면인데요. 팔꿈치로 맞았군요. 네, 팔꿈치로 턱을 좀 가격당한 것 같죠? 네.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다시 한번 대구의 프리킥. 에델은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스로인이군요. 뒤쪽 안재훈 앞에 떨어뜨려줬습니다. 확실히 볼을 중심으로 해서 대구 선수들은 계속해서 움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도 쫓아가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볼 처리를 조금만 잘못하더라도 위험한 장면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앞쪽으로 봤는데요. 속도 경쟁. 조나탄을 막아냈습니다. 칼라이 미첼이 백패스가 좀 많은 편인데 이 백패스를 할 때 조심을 해야 됩니다. 네. 또 압박을 받다 보면 실수가 나오기 마련인데 그 실수를 놓치지 않는 선수들이 바로 대구의 선수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나탄이 지난 경기에서는 득점포를 가동하지 않았지만은 최근 득점력은 정말로 무섭거든요. 네. 기회만 되면 조나탄은 득점포를 가동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습니다. 에델 같은 경우는 지난 경기도 도움을 기록하더니 이번 경기도 도움을 기록했고요. 타라바인데요. 타라바이! 자, 지금 얼굴 쪽에 충격이 정말 크겠는데요. 네. 안재훈인가요? 네, 안재훈 선수네요. 타라바이의 강력한 오른발 슈팅에 안면을 그대로 강타당했습니다. 다시 보시죠. 가슴으로 받은 이후에 네, 지금 슈팅 타이밍은 너무나 좋았어요. 네. 가슴 트래핑 이후에 떨어지는 볼 바로 슈팅으로 가면서 슈팅 타이밍을 빨리 가져갔는데 지금 안재훈 선수 얼굴 쪽에 가격을 당한 모습이거든요. 네. 정말 아플 텐데요. 네. 일단 띵하죠. 그렇죠. 그리고 멍해지고요. 네. 지금 귀를 붙잡고 있는 게 귀에서도 소리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겠죠. 네. 네, 얼굴에 큰 충격을 받고 나면 삐 소리가 나잖아요. 네.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측면 스로인 주고받습니다. 크로스 높게 박스 안쪽. 타라바이에게 파울이 주어졌습니다. 반칙이에요. 네. 골키퍼를 몸으로 미는 동작이 되고 말았거든요. 근데 그렇습니다. 이제 타라바이 입장에서는 볼을 향해서 뛴 거기 때문에 네. 정당한 공중볼 싸움이 아니냐고 항의하는 모습이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타라바이는 저런 플레이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플레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물론 이제 조현우 골키퍼에게 부상을 입힐 수 있는 행동은 피해야 되겠지만은 네. 적극성을 띠는
그렇죠. 미첼이 걷어냈습니다. 타라바이. 볼을 동료에게 전해주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 경기는 K리그 챌린지 1위와 3위의 대결, 그리고 향후 뭐 각각의 팀마다 4경기, 3경기 정도는 남아있지만 이 경기 포함해서요. 하지만 매우 중요한 경기라는 사실이 선수들의 움직임, 몸싸움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서울 이랜드 FC는 아쉬워요. 네. 그러니까 주민규 선수에게 적절한 패스가 많이 갈수록 좋거든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주민규 선수가 전반기만큼의 득점포를 가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일단은 상대가 주민규 선수를 묶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네. 그런 상태에서 양진의 패스가 잘 가지를 않아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 주민규 선수가 특유의 발리 슈팅이라든가 반박자 파는 슈팅을 시도하는 장면이 전반기보다는 줄어들게 됐거든요. 그렇죠. 사실 수치로만 봐도 조나탄 선수와 여러모로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조나탄 선수가 7월부터 현재까지 15골을 집어넣고 있는데 주민규 선수는 5골밖에 집어넣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7월부터 5골이라고 하면 적은 수치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전반기 때 보여준 주민규 선수의 파괴력은 네. 그 이상이었거든요. 정말 압도적이었죠. 지금 장면에서 김성주와 레오의 경합. 김영광이 앞을 길게 봤습니다. 타라바이는 반칙이 아니냐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볼의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네. 서울 이랜드 FC에게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상대 맞고 나갔다 이런 항의를 한 것 같습니다. 네. 타라바이 선수 완전히 K리그 클래식 그리고 이 챌린지 이 한국의 분위기에 완전히 익숙해졌네요. 네. 지금도 볼의 위치 다시 해달라고 항의하는 장면도 있고요. 네. 시간이 가면서 K리그에 적응을 하면서 골도 더욱 많이 넣고 있는 타라바입니다. 네. 서울 이랜드 FC 입장에서는 라이언 존슨 선수가 한 골에 그치고 있는 게 아쉽죠. 네. 깃발이 올라왔습니다. 네, 서울 이랜드 FC가 창단이 되고 그리고 외국인 선수 선발 과정이라든가 팀을 꾸리는 과정이 굉장히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선수 한 명에 한 명에 대한 에피소드라든가 그리고 이야기들을 들려주면서 팀 마케팅도 굉장히 잘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근데 외국인 선수를 놓고 봤을 때 타라바이, 칼라이 미첼 굉장히 잘해주고 있지만은 역시 이제 라이언 존슨이라든가 보비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면에 대구는 외국인 선수 4명이 지금 모두가 30경기 이상을 소화했을 거예요. 네. 그 정도로 활약이 매우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국내 선수들과의 호흡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정말 자기 역할을 100% 해주고 있습니다. 칼라이 미첼 앞으로 길게 머리로 떨궈졌고 연결 직전에 최호종이 끌어냈습니다. 만약에 대구가 K리그 클래식으로 올라온다고 생각을 한다면 몇몇 선수들, 몇몇 포지션만 보강을 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요. 네. 앞으로 연결이 좋았습니다. 가운데로 밀어줬고 다시 한번 오른쪽 선택. 조나탄. 네. 지금 의도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자신의 앞에 수비수가 있지만 그리고 다른 수비수들이 협력 수비로 들어오지만 수비수 사이에 간격은 있거든요. 네. 그 사이로 오른발로 쳐놓고 왼발로 반박자 빠르게 처리한다는데 마음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슈팅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스 안쪽 한 번에 연결됐는데요. 타라바이. 네. 각도가 없었습니다. 지금 각도가 없었지만 뒷공간으로 파고드는 움직임은 매우 날카로웠습니다. 네. 김영광 골키퍼가 바로 이런 점이 무섭잖아요. 네, 한 번에 넘겼는데 헤딩으로 떨궈주고 바로 슈팅으로 갔거든요. 그렇죠. 좀 헤딩으로 떨궈줄 때 조용훈 선수가 타라바이가 들어가는 걸 놓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안재훈 선수가 커버 플레이에 들어가는 장면이었고요. 네. 타라바이가 앞쪽으로 빠르게 침투해봤지만 각도가 없었습니다. 측면 레오
볼을 주고받으면서 높게 떴습니다. 양기훈, 동료가 없었고요. 레오, 볼 뺏어냈습니다. 세르징요. 네. 지금 반칙이 선언됐죠? 네. 경기를 빠르게 진행합니다. 김성주가 볼을 내주고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원희, 에넬. 주민규가 고향 시절에는 미드필더로 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오늘 경기는 좀 더 미드필더처럼 움직여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김재성과 호흡을 좀 더 많이 맞추고 일단은 타라바이를 활용한 공격에 주력하는 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후반전에 체력적인 부담이 따를 때 그때 좀 더 전진하면서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요. 네. 지금처럼요. 네. 내려와서 로빙 패스 해주는 장면이 나왔죠. 그렇죠. 조원희, 주민규인데요. 여의치가 않습니다. 안쪽 들어왔습니다. 김성주, 볼을 살려놨지만 조현우가 잡습니다. 네. 일단은 주민규가 많이 내려와 줄 때 김성주라든가 김재성이 타라바이와 함께 전방 쪽에 뒷공간을 노리는 장면이 많은데 네. 아직까지는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전반 41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1대0. 대구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안재훈, 이종성, 왼쪽 끊어졌고요. 김재성, 전진 패스 가로막힙니다. 오, 앞쪽으로 좋은데요? 봤는데요. 에네 빠르게 뜁니다. 전민광이 붙어주고 있습니다. 한번 쳤어놓고 뒤쪽 세르징요, 이종성, 레오. 칩샷인데요. 박스 안쪽 머리에 맞지 않았습니다. 김성주가 머리로 떨어뜨려 줬습니다. 김재성 오른쪽 선택. 김태은, 김성주. 앞쪽 연결 좋았고요. 주민규인데요. 오, 이겼습니다. 전민관 왔어요. 전민규 왼발 반대편 들어갔습니다. 타라바이의 독점골. 자, 지금 완벽하게 측면을 무너뜨렸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전민관 선수의 이 낮고 빠른 크로스 자체가 골키퍼와 수비수 사이를 완전히 가로질렀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타라바이가 발만 갖다 대면서 마무리 짓는 장면이 나온 것이고요. 네. 여기서 이 패스가 좋았습니다. 주민규가 몸싸움으로 공간을 벌려줬고 앞쪽에 전민광 그리고 측면에 타라바이가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전민광 선수의 이 크로스가 너무나 좋았거든요. 네. 조현우 골키퍼 모두 어쩔 수 없이 당하고 말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전반전이 끝나기 전에 타라바이가 동점골을 뽑아냈습니다. 확실히 타라바이는 최근 정말 무서운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올 시즌 17번째 골입니다. 이제 경기가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전반 43분. 오히려 서울 이랜드 FC는 전반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지금처럼 압박 강도를 좀 높이면서 공격적으로 나가야 돼요. 네. 대구가 흔들릴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서울 이랜드 FC가 흐름을 잡은 모습입니다. 앞쪽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타라바이의 동점골로 서울 이랜드 FC는 희망을 다시 잡았습니다. 네. 결국 주현우 골키퍼가 막기에는 상당히 어려웠고 조영훈 선수도 태클이 들어가긴 했지만은 볼에 터치를 못했었거든요. 네. 그만큼 이 낮고 빠른 크로스가 효과를 보는 장면이었고 그 크로스를 만든 주민규 선수의
이 공간으로 침투하게끔 만드는 패스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그렇습니다. 고향 시절의 미드필더 경험이 저런 몸놀림의 자양분이 됐겠죠. 네. 그리고 오히려 오늘 경기는 주민규 선수가 저런 역할을 해줘도 나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주민규 선수가 득점 욕심을 내는 시점은 제가 보기에는 후반 25분 이후로 보아도 나쁘지 않거든요. 네. 일단은 미드필드에서 수비 라인이 좀 흔들어 놔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박스 안쪽 넘어졌는데요. 네, 타라바이의 반칙이 선언됐네요. 네. 이종성과의 경합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전반전 정규 시간은 모두 지나갔습니다. 조영훈, 이종성 밀어줍니다. 세르징요인데요. 조원이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양기훈, 이제 경기는 45분을 넘어 30초가 더 지났습니다. 전반전은 1대1로 맞춰진다면 후반전은 양팀 모두 승리를 위해서 조금 더 적극성을 띨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후반전에는 화력전으로 갈 수도 있어요. 네. 양팀 모두 오늘 승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요. 네. 칼라이미체 밀어줍니다. 이렇게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2015 현대오일뱅크 K리그 챌린지 41라운드 대구 대 서울 이랜드FC의 경기 1대1로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자, 대구가 류재문의 선제골에는 말 그대로 도장 깨기를 하면서 승격을 했어요. 네.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양팀 진영을 바꿔서 화면의 왼쪽이 서울 이랜드FC, 오른쪽이 대구FC입니다. 오른쪽 김태은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네, 이영진 감독 경기를 쉽게 풀 수 있는 상황에서 동점골을 허용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더욱더 어려워진 상황이 됐기 때문에 표정이 밝을 수는 없고요. 네. 김태현 안으로 넣어줬습니다. 오늘 돌파하지 못했고요. 우당탕탕하면서 앞으로 나왔는데 네. 돌파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측면 쪽에서 드리블 돌파할 때 보면 서울이랜드FC의 협력 수비가 매우 좋아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순간적으로 공간을 안 주려고 측면 쪽으로 에었을 때 바깥쪽에 있는 반대편에 있는 쪽에는 공간이 많이 열리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구 입장에서는 좌우 측면 방향 전환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쪽으로 아직 호흡이 맞지 않았는데요. 볼 살려놨습니다. 류재문이 밀어줬고 꺾어주었습니다. 오, 연결됐는데요. 힐 패스. 자, 지금은 직접 마무리를 졌어야죠. 네. 사실 행운의 연결이 됐었는데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이랜드FC가 저런 장면이 있거든요. 네. 종종 수비에서 집중력이 떨어져요. 네. 결국 대구 FC 입장에서는 볼을 잡았을 때 조금 더 적극성을 띄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상대의 실수를 유발하기 위해서라도요. 네, 주민규가 잡았는데요. 안재훈을 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규는 제 생각에는 후반전부터는 조금 더 직선적으로 전방으로 움직이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좋습니다. 네. 주고받으면서 앞쪽 연결. 네. 뒤쪽 김성주. 주민규가 계속 미드필드까지 내려와서 패스를 주고받아주죠. 네. 칼라이 미첼. 전방을 길게 보았습니다. 타라바이. 그러니까 주민규가 저렇게 내려왔을 때 수비수 한두 명은 따라 내려온단 말이에요. 네. 그럴 때 타라바이가 전방 쪽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네. 레오. 김창욱에게 가로막혔습니다. 대구와 서울이랜드FC가 말 그대로 K리그 챌린지를 대표하는 투톱을 보유한 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투톱의 활용은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일단 대구 같은 경우에는 조나탄과 에델이 좌우 측면으로 많이 벌리면서 공격을 전개하는 반면에 그렇죠. 서울이랜드FC 같은 경우에는 타라바이하고 주민규가 동쪽으로 많이 움직이면서 공격을 전개하니까요. 네, 조나탄입니다. 조나탄
조원희가 막아냈습니다. 김성주 앞쪽을 길게. 오, 좋은데요? 타라바이 잡아냈습니다.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면서 그대로 슈팅 벗어납니다. 자신감이 있어요. 네. 근데 타라바이 선수도 지금은 제스처를 하는 모습이 반대편에 있는 주민규를 봤거든요. 네. 자, 보세요. 이 상황에서 주민규는 반대편에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지금은 수비수가 3명 사이에서 슈팅을 하는 것보다는 주민규에게 내주는 게 더 좋은 장면을 연출할 수 있었죠. 네. 바로 주민규를 비춰주죠. 조금 아쉬운 표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타라바이가 득점력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주민규가 그만큼 미드필드까지 내려와서 이타적인 플레이를 하기 때문이고요. 단독 찬스에서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조나탄! 막힙니다. 자, 지금은 온사이드로 선언이 됐거든요. 네. 드린 장면이 다시 한번 나왔으면 좋겠는데 들어가는 타이밍이 조금 빠르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네. 조나탄의 단독 찬스 그 연결 과정이 상당히 눈 깜짝할 새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최호정 힐 패스. 볼이 흘러나왔습니다. 레오 밀어줬고 에델 넣어줬습니다. 박스 안쪽 슈팅 들어갑니다. 조나탄. 자, 지금은 세르징요 선수가 세르징요군요. 마무리 짓는 모습이네요. 네. 자, 측면 쪽에서 완전히 열렸고 세르징요 선수가 2선에 있다가 침투에 들어가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패스를 내줬거든요. 네. 그런 다음에 세르징요의 마무리가 나왔습니다. 세르징요의 추가골로 대구가 2대1로 앞서갑니다. 네. 자, 레오가 에델에게, 그리고 에델이 세르징요에게, 네. 그리고 세르징요의 인사이드 마무리 슈팅. 후반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대구가 다시 앞서가기도 했습니다. 네, 대구의 이 브라질 출신들의 공격수 그리고 미드필더들 무섭네요. 네. 지금도 완벽하게 삼각 패스에 의해서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세르징요 선수의 마무리 슈팅 자체도 파포스트 하단으로 너무나 코스가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세르징요 선수 이렇게 되면 올 시즌 4번째 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대구가 또 한 걸음 달아납니다. 네. 간신히 따라잡았던 서울 이랜드 FC 다시 마음이 급해지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에델과 주민규의 신경전이 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서울 이랜드 FC가 수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어요. 네. 수비가 기복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공격 쪽에서 조금 더 적극성을 띄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렇습니다. 주민규. 선제골을 기록했던 류재문입니다. 김재성 꺾어줬고요. 주민규입니다. 밀어줬습니다. 그리고 멀리 걷어낸 볼. 김영광이 머리로 가볍게 끌어냈습니다. 조나탄이 아쉬워하는 거는 자기가 저렇게 전방으로 압박했을 때 같이 압박하는 선수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측면 김성주. 레오의 다리에 맞고 나갔습니다. 세르지니오 선수가 정말 필요할 때 한 골씩 넣어주거든요. 그렇습니다. 필요한 순간마다 골을 넣어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세르징요 선수가 1차 수비자의선 역할도 잘해주고 있을 뿐더러 패스 공급원 역할도 해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정말 필요한 순간에는 해결사 역할도 톡톡히 해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16라운드 안산전에서는 멀티골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네. 스코어 2대1 대구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페널티 박스 오른쪽 왼쪽입니다. 칼라이 미첼을 좀 비춰주는데요. 네, 낮게 올라왔습니다. 헤딩! 자,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기가 막힌 골이 나왔습니다. 주민규의 마무리로 보였는데 좀 정확하게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주민규 맞군요. 자, 마지막 순간에 문전에서의 집중력, 이것이 빛나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네,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이랜드 FC가 좀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높이 경쟁에서 우위를 가져가고 쿵탕쿵탕 거리더라도 그 앞에서의 마무리가 빛나는 모습이 나오면 충분히 득점포를 더 많이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도 보세요. 확실하게 처리를 못하는 상황에서 주민규가 마무리 짓지 않습니까? 네,
주민규가 오랜만에 골맛을 보면서 다시 한번 동점이 됐습니다. 자, 주민규가 필요한 순간에 득점포를 재가동해주네요. 네. 시즌 21호 주민규의 득점. 자, 서울 이랜드 FC 입장에서는 지금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요. 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경기가 수비전으로 가면 어려워진다. 말 그대로 화력전, 난타전으로 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난타전 분위기가 좀 흐르고 있거든요. 네. 벌써 4골이 터졌거든요. 왼쪽 측면 서울 이랜드 FC 공격에서 주심이 경기를 중단시켰습니다. 한 명의 선수가 쓰러져 있어요. 네. 김재성 선수네요. 쉽게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김재성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교체 아웃된다면 서울 이랜드 FC에게는 매우 큰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일어났네요. 네. 이영진 감독은 정말 애가 타는 표정이었어요. 네, 이영진 감독은 또다시 달아날 수 있는 상황에서 네. 동쪽골을 허용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김재성과 세르징요가 계속해서 말싸움하는 이유는 볼을 소유하고 들어갈 때 손을 좀 사용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김재성이 이제 얼굴을 가격당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렇군요. 서울 이랜드 FC의 프리킥. 조원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쪽을 봤고요. 머리로 떨어뜨려 줬는데요. 세르징요 밀어줬습니다. 오! 측면 몸싸움 이겨냈고, 자, 그대로 전개를 시켰는데요. 네, 앞쪽으로 길게 달려나면서 잡았습니다. 자, 밀어줬고요. 좋은데요? 김재성 막힙니다. 지금은 조현우 골키퍼가 판단이 빨랐어요. 네, 앞으로 나오면서 처리를 잘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조현우 골키퍼가 오늘은 약간 좀 무게중심이 뒤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볼 처리가 약간씩 늦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판단이 매우 빨랐어요. 그렇습니다. 매우 좋은 활약이었습니다. 네. 후반전 들어가서 짧은 시간 안에 한 골씩 더 주고받으면서 경기가 정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양 팀이 역습에 능한 선수들이 있다는 점, 네. 그리고 벤치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선수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스코어가 여기서 멈출 것 같진 않아요. 네. 이제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구 입장에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장백규라든가 김진혁을 투입할 수가 있고요. 네. 문기한 선수를 투입하면서 미드필더를 강화시킬 수도 있겠고요. 또는 뭐 황순민을 투입하면서 이선에서의 공격력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면에 서울 이랜드 FC는 라이언 존슨과 보비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비 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많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공격 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카드는 양팀 모두 손에 쥐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김태현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구의 스로인. 오, 지금 반칙이고 네. 부상이 클 걸로 보입니다. 소리가 굉장히 컸어요. 괴성이 들렸는데요. 네. 최호정입니다. 오늘 최호정 선수가 말 그대로 고군분투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카드가 나와도 무방한 장면이에요. 카드가 나왔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최우정 선수가 볼을 처리할 때 타라바이가 몸으로 밀고 들어갔거든요. 네. 자칫 잘못하면 최우정 선수 무릎 쪽이라든가 허벅지 쪽에 큰 부상을 입을 수도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지금 주민규 선수가 경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주민규 선수였네요. 네. 추가골의 주인공 주민규입니다. 주민규 선수가 상대 문전에서 양진의 패스가 발끝에 오기만 하면 말 그대로 골이거든요. 네. 그런 장면이 좀 전에 나왔던 것이고요. 그렇죠. 경기 재개됐습니다. 조영훈 앞쪽 논스톱 패스. 에덴 가로막혔습니다. 가운데를 빠르게 봤는데요. 자, 지금도 주민규죠? 네, 찔러주었습니다. 타라바이 다시 한번. 네, 호흡이 약간 맞지 않았어요. 네, 지금은 김성주 선수가 조금 더 빨리 스타트를 끊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김성주도 상당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같은 공격은 매우 좋거든요. 왜냐면은 네. 주민규가 밑으로 내려가서 앞쪽에 움직이는 타라바이에게 전진 패스를 너무나 잘 넣어줬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문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후반 57분입니다. 스코어 2대2. 한 팀이 달아나면 계속해서 따라붙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김성주, 김재성. 막혔는데요. 에덴 다시 막힙니다. 조원희. 네, 순간적으로 마르세유 턴까지 보여주는 조원희 선수인데요. 네. 오늘 기술적으로 굉장히 높은 단계의 플레이를 펼치고 있는 조원희예요. 그렇습니다. 패스를 할 때도 계속해서 노루 패스를 좀 하는 모습이었고, 네. 턴하는 동작도 그렇고요. 확실히 허리를 탄탄하게 책임을 져주고 있습니다. 마틴 레니 감독이 팀을 창단할 때 1순위에 뒀던 선수가 조원희 선수라고 해요. 네, 그만큼 조원희 선수가 미드필드에서 굳은 일을 굳굳이 하고 있고요. 네. 자, 지금도 손을 사용하는 장면이 있다 보니까 세르징요 선수도 약간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양팀 모두 지금 손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좀 이제 체력적으로 부담을 느끼니까요. 네. 지금은 김성주 선수가 너무 노골적으로 사용했네요. 그렇습니다. 오른쪽 측면 레오 제쳐내면서 크로스 굴절됐습니다. 코너킥. 페널티 박스 오른쪽에서 대구의 코너킥입니다. 이 가변 자석은 상당히 성공적이죠. 네. 대구 FC가 물론 K리그 챌린지에서 많은 팬들을 동원하는 구단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들을 위한 서비스를 계속해서 생각해내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키커는 에덴 올라옵니다. 오. 흘려줬고요. 뒤쪽 슈팅! 벗어납니다. 네. 아웃프로트로 때린다는 게 발등을 타면서 크게 벗어났어요. 네. 다시 보시죠. 코너킥을 그대로 흘러나왔고 뒤쪽에서 레오의 슈팅. 점수는 여전히 2대2입니다. 이 대구 스타디움도 사실 너무 커요. 네. 66,422명을 수용할 수가 있는데 대구가 사실은 K리그 클래식에서 2013년도에 13위를 기록하면서 강등을 당했고 지난 시즌에도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챌린지에서 7위를 기록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팬들이 좀 많이 떠나가긴 했어요. 네. 네, 올 시즌은 계속해서 이제 팬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시즌이고요. 그렇죠. 네, 클래식으로 승격을 한다면 다시 예전만큼의 팬들이 오겠죠? 그렇습니다. 반면에 서울 이랜드 FC는 흥행면에서는 타의 추종입니다. 그렇습니다. 오, 좀 넘어졌습니다. 지금 손을 좀 사용했어요. 네. 네, 최호정 선수 손을 사용했기 때문에 반칙이죠. 최호정과 주민규의 경합. 이 최호정 선수가 주민규 선수를 마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호정 선수는 경고를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조심해야 돼요. 계속해서 상대 공격수들과 충돌하는 장면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최호정인데요. 서울 이랜드 FC의 프리킥입니다. 키커는 김재성. 김재성 올려줬고요. 슈팅! 골대 맞고 나옵니다. 이것이 포스트 맞고 나왔어요. 네. 조원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조원이가 앞쪽으로 들어가면서 끊어서 슈팅하는 장면이었거든요. 네. 이것이 골대 안쪽이었으면 조현우 골키퍼도 꼼짝없이 당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원바운드가 된 공을 조원이가 살짝 건드려봤는데 네, 이것이 포스트 맞고 나오네요. 운이 따르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좋은 기회, 역전의 기회를 놓친 서울 이랜드 FC입니다. 만약의 경우 이 상황에서 서울 이랜드 FC가 한 골을 먼저 넣으면서 3대2를 만든다면 분위기 자체를 완전히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동안은 쫓아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류주문의 패스가 길었습니다. 안재훈. 이영진 감독이 벤치에서 표정이 안 좋은 것은 이렇게 화력 대결로 가는 건 대구가 원하는 스토리가 아니에요. 네. 대구는 워낙에 수비가 단단하기 때문에 한 골차, 두 골차로 승리를 거두면서 마무리 짓기를 원하는데 그렇죠. 지금 2대2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구 입장에서도 최근 화력 대결을 펼쳤었던 고양전에서 2대3으로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네.
에델과 조원희의 충돌이었습니다. 서울 이랜드FC는 올 시즌 오늘 경기 전까지 한 번에 골키퍼가 잡았습니다. 네. 오늘 경기 전까지 62득점 그리고 50실점인데요. 고향에 이어서 최대 실점 공동 2위입니다. 그 정도로 서울 이랜드FC는 실점이 좀 많은 편이에요. 네. 그 정도로 수비가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기복이 있는 편이에요. 그렇습니다. 다만 서울 이랜드FC 입장에서도 희소식이 있다면 지난 경기에서 무실점을 했다는 사실이고, 네. 물론 오늘 경기에서 두 골을 허용하긴 했지만은 바로 따라잡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일단 조나탄이 볼을 잡으면 많은 선수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지금 조나탄은 칼라이 미첼에게 완전히 묶여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나탄 선수도 약간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죠. 에델 뒤로 조용은 방향 전환해줬습니다. 살짝 밀어줬고요. 레오가 빠르게 좁혀 들어옵니다. 조원희가 상당히 노련하게 막아냈습니다. 확실히 조원희가 수비 1차 저희선 역할을 잘해주고 있죠. 네. 앞쪽 연결. 조원희의 슈팅이 만약 득점으로 연결이 됐다면 정말 오늘 경기 더욱 뜨거워질 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서울 이랜드FC의 힘은 베테랑 선수들의 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죠. 물론 젊은 선수들도 잘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주민규고요. 네. 그런데 조원희라든가 김재성, 김영광 골키퍼의 활약은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창단 구단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주민규를 비롯해서 김성주라든가 김창욱, 이런 선수들이 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팀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다만 조원희나 김재성, 김영광 선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K리그 챌린지 일정이 만만치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체력적인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최호정이 오른쪽 레오에게, 레오 류재문 돌면서 받았습니다. 방향 전환 왼쪽. 자, 지금 에델부터 뭔가 만들어 가야 되는데요. 뺏겼습니다. 터치가 길었는데요. 에델이 중앙 쪽으로 들어오는 경향이 많은데 오히려 사이드 라인 쪽으로 빠지면서 크로스를 올리는 장면이 나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김재성의 차단. 오른쪽 타라바이. 터치가 조금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크로스 올려줬고요. 반대편 좀 길었습니다. 김성주. 그 전에 끊어내는데요. 이종성. 오늘 이종성 선수의 활약도 좋습니다. 네. 묵묵히 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서울 이랜드FC가 대구 수비의 틈새를 찾고 있습니다. 김태훈 안으로 밀어줬죠. 김성주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해봅니다. 이어서 태클까지. 최호정의 패스. 앞쪽 미첼의 차단. 달려넘어서 잡았습니다. 자, 에데. 들어가요. 에데. 들어가요. 에데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뒤쪽 힐 패스. 세르징요. 일단 템포를 죽이면서 가고 있는데요. 역습을 시도했다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다시 템포 조절하는 모습이 나오죠. 네. 전진 패스. 네, 확실히 레오 선수는 센스가 있어요. 네. 좀 볼의 흐름을 살려놓은 상태에서 침투에 들어가려는 움직임이었거든요. 네. 오늘 오른쪽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레오입니다. 자, 선수 교체를 조금씩 생각하는 것 같죠? 네. 누구를 투입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황순민을 투입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유재문 선수를 빼주고 황순민을 투입하면서 2선에서의 공격력을 좀 더 높일 수도 있고,
또는 장백규 선수를 투입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장백규 선수가 굉장히 빠른 선수거든요. 그렇죠. 또는 스트라이커인 김진혁 선수를 투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사실 달아나면 쫓아오고 조나탄인데요. 조나탄. 네, 조나탄 선수가 지금 손에 맞은 것 같죠? 네. 핸드볼 반칙이 선언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칼라이 미첼이 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조나탄이 잡은 이후에 네. 미첼에게 이번에도 가로막혔습니다. 지금 오른쪽 손으로 볼을 터치한 것 같아요. 네. 조나탄 선수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표정이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어요. 네. 하지만 조나탄 선수는 한 번 놓치면 골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나탄 선수를 빼기는 또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그 조나탄 선수의 무게감이 있거든요. 네. 자꾸 경기가 다시 균형이 맞춰지는 양상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전략을 설정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오히려 대구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가 있죠. 네. 이 달아날 수 있는 타이밍을 계속 놓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김재성 가운데를 가로질렀습니다. 김태훈 조원희와 주고받습니다. 자, 안쪽으로 침투 좋았습니다. 열렸어요. 열렸는데요. 조원희 네, 지금은 라인을 나갔어요. 네, 골라인은 먼저 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크로스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이제 오늘 경기 70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스코어는 여전히 2대2. 자, 서서히 양쪽 벤치에서 교체 선수를 좀 고려할 시간대가 왔습니다. 네. 헤딩. 에델이 집념이 대단합니다. 네, 에델 선수도 불만이 많은데 네. 오늘 칼라이 미첼 선수의 수비는 매우 좋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몸싸움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네. 힘도 좋고 또 체격도 상당히 좋거든요. 네, 그리고 위치 선정도 좋고요. 네. 김영광의 패스. 세르징요 앞을 봤는데요. 속도 경쟁입니다. 오른쪽 빠르게 조나탄 잡았습니다. 조나탄 자, 꺾어졌고요. 네. 머리에 걸렸습니다. 뒤쪽 조용훈이 다시 밀어줍니다. 왼쪽 측면 올라왔고요. 반대편 서울 이랜드FC가 이미 수비의 진영을 갖췄습니다. 세르징요 이준희 타라바이와 엉켜 넘어졌습니다. 타라바이 선수가 사실은 수비 가담을 매우 잘해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약간 거친 반칙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완전히 반칙이거든요. 네, 다리를 완전히 거는 동작이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비수들이 공격에 가담했을 때 약간 부담을 느끼고 있는 대구고요. 네. 좀 네오 쪽으로 계속 공격을 전개하다 보니 이제 이준희 쪽으로 방향을 바꿨거든요. 네. 프리킥이 주어졌습니다. 에덴 올려줬고요. 네, 깊었네요. 볼이 멀리까지 나갔습니다. 레오가 볼을 살려놓습니다. 뒤로 도는 과정 성공했습니다. 김창호까지 제쳐냈고 크로스 올라옵니다. 정말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레오가 드리블 돌파 이후에 크로스까지 올리는 장면인데 네. 레오 선수도 체력적으로 지금 많이 부담을 느끼는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아, 김재성 연결 좋았는데요. 슈팅! 들어갑니다! 역전 서울 이랜드FC 주민규입니다. 완전히 살아납니다. 해결사가 돌아왔어요. 네. 주민규. 오늘 멀티골을 뽑아냈습니다. 자, 순간적으로 슈팅할 수 있는 각도가 열리자마자 과감하게 슈팅하거든요. 네. 자, 김재성 선수가 도움 하나를 추가하고요. 주민규가 마무리 짓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재성의 도움. 네, 지금 보세요. 주민규의 깔끔한 슈팅이었습니다. 퍼스터치 보세요. 지금 자신이 슈팅할 수 있는 곳으로 툭 차놓고 바로 슈팅으로 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슈팅까지 가는 과정이 깔끔하고요. 그리고 워낙에 위력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조현욱 골키퍼가 어쩔 수 없이 당하고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주민규가 오랜만에 골맛을 보더니 한 번에 2골을 몰아쳤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은 대구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네, 에델인데요. 이번에도 미첼에게 가로막혔습니다.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경기는 대구가 선제골을 넣으면서 계속해서 달아나는 상황에서 네. 서울 이랜드 FC가 추격하면서 동점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서울 이랜드 FC가 한 걸음 달아났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칼라이 미첼 선수 정말 벽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칼라이 미첼 선수가 수비에서 너무나 잘해주고 있고요. 네. 주민규 선수가 후반전 들어서 자신이 왜 해결사인지를 완전히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이 서울이랜드 FC의 오늘 경기에서의 첫 골도 주민규 선수의 전진 패스에서 시작됐거든요. 그렇죠. 김성주 밀어줬습니다. 타라바이 깊은 공간에서 코너킥. 결국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구 입장에서는 화력 대결로 가고 싶진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경기가 펼쳐지다 보니까 화력 대결로 갔고 서울 이랜드 입장에서는 대구보다는 수비가 약하다는 평가를 듣기 때문에 당연히 화력 대결로 가고 싶어서 오늘 경기를 화력 대결로 이끌어 왔는데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장백규 선수가 출전할 준비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분위기를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후반 75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김재성 올려줬고요. 다시 걷어냅니다. 서울 이랜드 FC가 기어이 역전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주민규 선수는 오늘 2골을 넣으면서 22골이 됐어요. 네. 이제 조나탄 선수하고 골차는 2골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장백규 선수가 들어가는군요. 네. 그리고 조영훈 선수를 빼줬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장백규 선수는 윙어거든요. 네. 너무 공격적으로 기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3백에는 변화를 주겠죠? 그렇습니다. 3백이 아니라 4백으로 던져줬는데요! 벗어났습니다. 자, 오늘 조현욱 골키퍼가 약간씩 불안해요. 네. 일단은 걷어냈습니다. 조나탄. 네, 조나탄의 반칙이죠. 네. 대구의 입장이 전반전에 서울 이랜드 FC와 정반대가 됐습니다. 그렇죠. 자, 드로잉 상황에서는 옵사이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안쪽으로 있었던 선수들이 헤딩으로서 공격을 전개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네. 서울 이랜드 FC의 프리킥 김재성입니다. 김재성 올려줬습니다. 지금 너무 높았는데요. 주민규의 멀티골로 서울 이랜드 FC가 3대2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조나탄! 높았습니다. 네, 괜찮아요. 일단 흐름을 바꿔놔야 됩니다. 네. 대구 FC 입장에서는 아직은 시간은 충분해요. 지금 주민규가 터지니까 멀티골 아닙니까? 그렇죠. 조나탄도 터지면 멀티골로 갈 수가 있어요. 네. 사실 조나탄과 주민규의 득점왕 경쟁도 정말 볼거리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 경기가 이대로 끝나게 되면 서울 이랜드 FC가 승리도 가져가게 되고 그리고 주민규 선수가 조나탄 선수하고의 대결에서 웃을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안쪽으로 좁혀 들어갑니다. 장백규. 네, 괜찮아요. 지금은 장백규 선수의 스피드가 워낙에 빠르니까요. 네. 그 스피드를 최대한 활용해야 됩니다. 지금 김태현 선수가 화가 많이 났습니다. 지금 장백규 선수가 손을 사용했다는 거죠. 네. 이 장백규 선수가 1991년생인데 대구의 미래입니다. 그렇습니다. 김태현 선수가 순간적으로 욱했었는데 다시 웃으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칼라이 미첼, 김재성 안으로 다시 밀어줍니다. 주원이가 점진 패스.
네. 주민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조영훈이 나간 자리에는 최호정 선수가 내려왔네요. 네. 최호정 밀어줍니다. 레오. 류재문. 이준희. 돌파를 시도하고 있지만 서울 이랜드FC가 수비라인을 촘촘히 형성했습니다. 네, 지금은 레오 선수가 생각했던 것보다 바운드 되고 나서 볼의 스피드가 더 빨라졌어요. 네. 레오 선수도 정말 많이 뛰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영진 감독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득점포가 가동되기를 원할 거예요. 네. 왜냐하면 공격 라인에 있는 선수들을 빼지 않은 상태에서 수비수 한 명을 빼면서 공격수를 투입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부터 선수 교체를 하게 된다면은 이제 공격수와 공격수를 바꿔주는 상황이 됩니다. 네. 타라바이 잘 뺏어냈습니다. 측면 김성주 밀어줬고 박스 안에 들어왔습니다. 타라바이 슈팅하지 못했습니다. 네, 지금 핸드볼 반칙이 선언됐죠? 네. 오늘 타라바이가 최전방에서 침투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한 골을 뽑아냈습니다. 머리로 다시 밀어줬습니다. 양팀 선수들이 많이 지쳐 보이는데요. 네, 지쳤어요. 네. 자, 지금 한 명의 선수가 쓰러져 있으니까 경기가 잠시 멈춰지는 모습이었고요. 그렇죠. 자, 이 장면에서 이제 쓰러졌죠. 양기훈이죠. 네. 다른 선수와 충돌이 없다 하더라도 그라운드에 떨어지는 충격이 상당한 것 같아요. 어유, 그럼요. 네. 이 경기는 양팀 모두 승점 3점을 원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대구 입장에서도 이제부터는 조금 더 적극성을 띄워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제 주민규가 확실히 스트라이커의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규 선수의 움직임 자체를 전반전에는 좀 더 미드필더처럼, 후반전에는 타케청 스트라이커처럼 움직여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상대가 체력이 떨어지면 주민규 선수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속도는 늦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체력적으로 완비되어 있는 전반전에는 주민규 선수가 묶여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럼 밑으로 내려와서 공격 전개에 도움을 주는 것이 서울 이랜드 공격에는 더 플러스 요소란 말이에요. 그렇군요. 에델 뒤쪽으로 내줬습니다. 안재훈 밀어줬고 에델 다시 뒤로 세르징요 측면 머리로 밀어줍니다. 박스 안쪽 김영광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는 대구의 창과 서울 이랜드 FC의 방패 대결을 한번 봐야 되겠어요. 네. 서울 이랜드 FC의 수비가 제가 기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그리고 대구 FC는 공격력이 정말 무서운 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과연 서울 이랜드 FC가 버텨내느냐, 이 버텨내는 상황에서 빠른 역습에 의해서 추가골을 넣을 수 있느냐. 네. 만약의 경우 서울 이랜드 FC가 이 상황에서 한 골 더 달아나게 되면 그 골은 말 그대로 KO 펀치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쪽으로 돌파하는 과정 넘어졌습니다. 경기는 그대로 진행. 칩샷. 마음이 급해졌어요. 네. 그러니까 대구 선수들이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드리블을 치고 가는 거리가 좀 더 길어지고 패스도 좀 더 깊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구 FC가 골이 나왔던 장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짧은 패스에 의해서 움직이면서 마지막에 강력한 슈팅 아닙니까? 그렇죠. 장백규입니다. 장백규 내줬습니다. 네, 호흡이 맞지 않았어요. 네. 괜찮아요. 장백규를 계속 활용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밀어줬고 측면 이준희 크로스 올라옵니다. 반대편 헤딩! 에델인데요. 네. 참 지금도 헤딩 타이밍도 좋고 크로스도 좋고 그렇습니다. 다만 마지막 헤딩의 정확도가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밀어줬고 측면에서 이준희의 크로스. 네, 들어오면서 점프 헤딩이기 때문에 네. 헤딩이 임팩트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상당히 강력했습니다. 너무나 이제 밑둥을 치면서 네. 크게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구가 오히려 끌려가고 있습니다. 스코어 3대2.
서울이 앞서갑니다. 자, 이번 라운드에 수원FC의 경기는 없고요. 상주는 경남과 대결을 펼칩니다. 네. 만약의 경우 상주가 경남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거두고 지금 대구FC가 서울 이랜드에게 이대로 패배를 당하게 된다면 순위가 바뀔 수도 있어요. 네. 승점이 같아지면서 이제 득실차가 변화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앞으로 밀어줍니다. 에델 측면 선택. 이준희 접었고 크로스 올라왔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네, 김영광 확실히 노련합니다. 네. 지금 낙하지점을 정확하게 잡거든요. 그렇습니다. 탁월한 위치 선정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경기도 어느덧 막바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경기가 이대로 끝나게 되면 정말 K리그 챌린지에서는 누가 다이렉트로 승격을 할지 네. 예상하기 너무 어려워져요. 그렇습니다. 만약의 경우 대구가 이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대구가 승격할 가능성이 가장 커집니다. 그렇죠. 근데 대구가 이 경기에서 패하고 상주가 경남에게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말 그대로 혼전 양상이 더 이루어지거든요. 그렇죠. 일단 상주가 경남에게 승리를 거두면 승점 64점, 대구가 서울 이랜드에게 패배하면 승점 64점가 같아져요, 승점이. 네. 그런 상태에서 서울 이랜드 같은 경우에도 승점 3점을 더하게 되니까 62점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1위를 형성할 수 있는 상주와 대구하고의 승점 차이 2점밖에 안 돼요. 그렇습니다. 정말 어느 때보다도 선두권의 경쟁이 치열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구 팬을 제외하면 어떻게 본다면 K리그 챌린지 팬들은 서울 이랜드가 이기길 원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밀어줬어요. 조나탄 막힙니다. 자, 이것은 김영광 골키퍼의 완벽한 선방인데요. 네, 바운드가 된 볼이었는데 잘 막아냈습니다. 지금 바운드돼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처리하기는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네. 자, 조나탄의 발이 번뜩이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오랜만에 조나탄이 슈팅을 시도해봤지만 가로막혔습니다. 오늘 김영광과 칼라이 미첼이 정말 잘해주고 있는데요. 안쪽 들어왔습니다. 흘려줬고 타라바이 넘어집니다. 네, 지금은 그대로 경기를 전개시키네요. 네. 페널티킥이 선언되지 않았고 경기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지금 타라바이도 페널티킥을 유도하려는 동작이긴 했거든요. 네. 시간이 갈수록 양팀 선수들의 움직임이 더욱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마틴네리 감독은 당연히 페널티킥 아니냐 이런 표정이고요. 네. 앞으로 밀어줬습니다. 전진 패스 장백규 잡지 못합니다. 선수 교체가 있군요. 윤석열 선수가 투입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수비를 더 강화시키겠다는 얘기예요. 네, 주민규가 나옵니다. 주민규가 나오면서 윤석열 선수가 들어갑니다. 네. 주민규 선수 오늘 2골을 넣고 그 첫 번째 골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전진 패스. 그렇죠. 네, 3골 모두 직접적 간접적으로 기여도를 높이는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네, 주민규 선수가 왜 자신이 서울 이랜드의 간판 스타인지 간판 스트라이커인지를 입증하는 경기였습니다. 네. 이제는 주민규 선수는 동료들을 믿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정규 시간은 4분이 남지 않았습니다. 추가 시간까지 합해도 한 7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칼라이 미첼 가슴으로 받았습니다. 이준희 김재성의 차단. 서울 이랜드 입장에서는 이제는 버티기예요. 네. 버티는 상황에서 그냥 전방으로 연결했을 때 타라바이가 슈팅할 수 있느냐 하지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반면에 대구 FC는 어떻게 해서든 뚫어내야 돼요. 네. 네, 스트라이커를 또 한 명 투입하는 모습이죠. 네, 김진혁 선수가 들어가고 레오가 나옵니다. 레오 선수도 오늘 굉장히 많이 뛰었어요. 그렇죠. 스트라이커인 김진혁 선수를 투입하면서 최전방의 화력을 높이는 모습입니다. 네. 어떻게든 대구의 입장에서는 한 골을 더 집어 넣어야 합니다. 네. 승점 1점이라도 획득해야 돼요. 이 경기에서 대구는 승점을 획득하지 못하면 어려워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에서 대구가 3대3 무승부를 거두게 되면 1위는 유지하게 되거든요. 네. 장백규 뒤로 세르징요
접었습니다. 두 명은 제치는 과정 넘어졌는데요. 경기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류재문. 네, 쉽지가 않아요. 네, 타라바이가 잡았습니다. 타라바이 가운데로 이동. 무리할 이유가 없어요. 볼의 점유율을 높여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앞쪽을 봤습니다. 일단은 다시 뒤로 꺾어줬고요. 전방에 김민재. 이제 2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준희 살짝 밀어줍니다. 장백규 주고받으면서 전진 패스. 김태은의 차단. 대구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네. 이준희 올라왔는데요. 뒤쪽 밀어줍니다. 밀어줬습니다. 조나탄 슈팅. 네. 지금 마지막까지 수비수들이 괴롭혔기 때문에 슈팅으로 가는 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네. 수비수들의 6탄 방어에 가로막혔습니다. 네. 문기한마저 투입합니다. 네. 중앙 미드필더죠. 세르징요가 나오는군요. 네. 중원에서의 기동력도 높이는 거예요. 네. 이영진 감독이 아껴놨던 교체 카드를 모두 사용했습니다. 정말 다 와간다, 좀만 더 힘내자, 이 문구가 계속 머릿속에 떠나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대구 입장에서는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유지해주면서 이 경기에서 어떻게 해서든 승점을 획득해야 돼요. 네. 키커는 문기한. 문기한 올려주었습니다. 헤딩. 김재성이 잡았는데요. 문기한 따라가서 뺏어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4분이 주어집니다. 윤석열. 네, 4분이면 충분한 시간이죠. 그렇죠. 김진혁 선수도 뒤늦게 투입됐지만 상당히 열심히 뛰어주고 있습니다. 네. 자, 만약에 이 경기에서 이대로 끝나면서 서울 이랜드가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정말로 K리그 챌린지는 혼전양상으로 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서울 이랜드 FC는 대구 FC에 대한 징크스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그렇죠. 그 주민규는 조나탄하고의 대결에서 웃을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서울 이랜드가 가져가는 것이 많습니다. 네. 반면에 대구 FC는 놓치는 게 많죠. 잃는 게 너무 많은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라이언 존슨을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선수 교체를 통해서 시간을 또 보내겠다는 계획을 쓰고 있을 거예요. 네. 후반 추가 시간 1분이 지나갔습니다. 3분이 남은 상황.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장백규. 장백규 뒤쪽으로 빼줬고 유기적인 패스. 이준이 올려줬습니다. 하지만 성과가 없었고요. 이종성 다시 밀어줍니다. 머리에 걸렸고 김창욱. 안재훈이 다시 이종성에게. 이종성의 크로스 높게 떨어진 헤딩. 네. 김영광이 잡습니다. 문전에서 플레이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긴 하지만은 역시 마무리 슈팅은 이어져야 되거든요. 네. 쉽지가 않다는 거죠. 결국 라이언 존슨이 투입됩니다. 그러면 타라바이를 빼줄까요? 누구를 빼줄까요? 라이언 존슨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선수 교체를 통해서 시간을 좀 보내는 장면이고, 네. 이영진 감독은 급해지죠. 그렇죠. 타라바이 선수를 빼주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맞네요. 타라바이 선수도 오늘 제 역할을 했어요. 그렇죠. 골도 넣었고요. 그것도 첫 번째 동점골이 매우 중요했거든요. 네. 라이언 존슨이 투입됐습니다. 앞쪽으로 걷어냈습니다. 안재훈. 자, 이제 이종성?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롱패스를 시도를 하는데요. 라이언 존스. 일단 서울 이랜드FC는 멀리 걷어내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는 거의 1분 정도 남았어요. 네. 제 남은 기회가 정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할 텐데요. 문기현! 네. 높게 뜹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은 서울 이랜드가 대구 원정에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커졌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거의 다 소비가 됐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대구는 K리그 챌린지 1위를 고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주와 경남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는 2위로 떨어질 수가 있고요. 반면에 서울 이랜드FC가 만약의 경우 경남이 상주에게 승리를 거두면 2위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네. 또 마지막 순위 싸움에서는 고춧가루 부대가 항상 등장하기 마련인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양 팀의 순위 싸움에서는 강원이 변수가 될 수가 있어요. 네. 올려줬는데요. 박스 안쪽 백헤딩. 이후에 장백규. 네. 가로막힙니다. 자, 지금 코너킥으로 보이거든요. 네. 지금 마지막 공격 기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후반 추가 시간도 모두 지나갔습니다. 백헤딩 이후에 장백규의 슈팅. 네. 말 그대로 우격다짐식으로 계속해서 밀어넣는데 마지막 슈팅이 안 되다 보니까요. 네. 자, 지금은 조현우 골키퍼도 공격에 가담했죠? 그렇습니다. 이제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올라왔습니다. 헤딩 높게 떴습니다. 뒤쪽으로 나갔고요. 네, 다시 코너킥이네요. 네. 자, 마틴네니 감독은 시간이 다 갔다는 거죠. 추가 시간 4분이 지나가면서 지금 경기를 멈춰야 되는데 왜 코너킥을 또 주냐 하고 항의하는 모습이고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대구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네, 마지막 공격이에요. 키커는 문기한. 어느 때보다도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현우 골키퍼도 나왔고요. 네. 전원 문기한. 공격이죠. 올려줬습니다. 헤딩. 자, 떨어졌고 슈팅 뛰어납니다. 동점 대구. 자, 최호정입니다. 최우정의 이 골은 매우 중요한 골이에요. 네. 자, 이렇게 된다면은 대구가 이 경기에서 승점 1점을 가져가면서 K리그 챌린지 1위를 고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면에 서울 이랜드FC는 마지막 순간에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너무나 승점 3점을 획득할 수 있는 경기에서 1점에 만족할 수밖에 없게 됐고요. 네. 다시 보시죠. 자, 여기서 우격다짐식으로 밀어넣고 마지막 순간에 최우정 앞에 최우정. 왔는데, 네, 최우정 선수가 바로 슈팅으로 연결했어요. 아, 오늘 정말 역대급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서울 이랜드FC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쉽겠어요. 왜냐하면 추가 시간 4분이 지나간 상황에서 추가 시간을 준 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마틴네니 감독도 불만이 많았던 장면이고요. 그렇습니다. 최호정의 동점골로 경기 종료 직전에 경기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역시 대구는 서울 이랜드FC에 강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되겠죠. 네. 이렇게 경기 종료됐습니다. 2015 현대오일뱅크 K리그 챌린지 41라운드 대구FC 대 서울 이랜드FC의 경기 극적인 동점으로 무승부로 기록됐습니다. 네.